이번에는 지붕에 파라펫이 있을 경우에 단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외벽이 있고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붕 슬라브가 있고, 외단열을 하게 되더라도 지붕 단열재는 내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겨울에 외기가 영하 5도고 실내 온도가 20도가 되면 전열 해석을 해보면 이 모서리 최저 온도가 3.2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밀하게 지은 집들은 습도가 높아지니까 이 모서리 부분에 결로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로가 먼저 생기고 향후에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곰팡이까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외단열을 먼저 하는 겁니다. 평지붕이든 경사지붕이든 외단열을 하게 되면 열교가 생기더라도 모서리 온도가 8.1도로 더 높아지는 거 보시죠? 이 모서리의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결로가 생길 확률도 낮아지고 곰팡이가 생길 확률도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의 온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외단열로 옮기는 거고, 외단열로 옮겨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단열 보강, 단열재를 추가로 해서 열교가 생기는 길이를 더 길게 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500mm 정도 단열재를 추가했을 때 실내 표면 온도를 보시면 9.9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도부터 점차씩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저희의 목표는 이 최저 온도가 12.6도보다 높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500 정도 보강해서는 부족하고요. 1m를 보강해도 최저 온도는 11도입니다. 1m를 보강하는 것도 부족하는 거죠. 그럼 2m를 보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2m를 보강해도 11.4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교는 보강하는 길이를 확보해서는 해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두께를 100mm를 늘려도 최저 온도는 12도. 아직 아쉽고요. 이유가 뭐냐면 요 콘크리트가 표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노출된 거를 다 감싸줘야 되는데, 50mm 단열재로 다 감쌀 경우에도 11.9도. 그러니까 이 파라페트 높이가 1m일 때는 50mm도 더 안 되는 거고요. 최소 100mm는 감싸야 12.7도니까 좀 안정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단열재를 100mm를 감싸고 나면 외기에 단열재가 바로 노출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의 마감이 필요할 텐데, 마감이 좀 어렵습니다. 프레싱을 돌리는 것도 그렇고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 단열재를 훼손하지 않은 이상 고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구조형 열교 차단제라는 걸 사용해서 열교를 차단하면서 이 콘크리트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최저 온도가 14.8도로 가장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은 최소한 단열재 100mm로 감싸야 된다는 거 하나랑, 구조형 열교 차단제라는 걸 사용해서 단열재를 감싸지 않더라도 콘크리트를 분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파라펫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열을 보강하면서 이 모서리 온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했는데, 내단열을 할 경우에는 실내 모서리 온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최소 외단열을 하시고, 외단열을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출되어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최소한 단열재 100mm 정도는 둘러주셔야 실내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단을 하게 되면 3.2도, 외단으로 바뀌면 8.1도, 단열 보강 쭉 방법대로 하다 보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최소한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100mm 정도는 단열 보강을 해야 실내 온도가 12.6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구조형 열교 차단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안전한 온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